조선시대 개인용 시계는 휴대용 해시계, 나침반이 달려있는 게 특징이다. 방위를 제대로 알아야 해를 통해 시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닭 울음소리, 조선시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아침 알람이었으니 수탉 울음시계는 나름 정확했다. 수탉의 울음은 일출과는 무관하게 생리적 현상으로서 일어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중구난방인 새벽 시간을 통제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 때문에 매일 새벽 5시에서 6시에는 조정으로 출근해야 하는 관료들에게 수탉 울음만큼 유용한 알람 시계도 없었다. 참고로 관료들의 퇴근 시간은 유시, 즉 현재의 오후 5시에서 7시이다. 휴일도 없이 매일 12시간씩 근무했던 것이 조선시대 관료들이었다. 별자리, 밤에는 별을 보고 시간을 구분할 수 있다. 바로 북극성과 그 주위를 도는 북두칠성으로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말인가? 북두칠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 한 바퀴씩 돈다. 어느 계절이든 밤새 지켜보면 4개 모양 중 3개는 볼 수 있다. 나머지 하나는 낮 시간이어서 볼 수가 없음. 그러니 북두칠성의 위치로 대략적인 시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시계별 오차 수준은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계별 오차 범위는 대략 다음과 같다. 자경루 15분, 해시계 30분, 별자리 1시간, 태엽시계 약 10초. 태엽시계는 16세기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졌음. 오늘날 일반 시계 3만년에 1초. 흔히 쿼츠 시계라고 하는 것임. 물론 기계적인 문제 등으로 약간의 오차는 더 있을 수 있음. 휴대폰 시계 150억 년분의 1초. 이거는 기지국에서 쏴주는 원자시계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함.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이것보다 지연되거나 일러질 수는 있음. 과거 시장의 시간. 과거 시험을 볼 때 시간은 어떻게 측정했을까? 주시동이라고 하여 과거 시험장에 시간을 알려주는 아이가 돌아다녔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조선시대 일반 과거 시험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행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시간이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을 듯 싶다. 다만 급제를 하려면 답안지를 엄청나게 써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빡빡할 수는 있음. 고려시대엔 과거시험을 대비한 일종의 과거 모의고사로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시를 지어야 하는 시험도 있었다. 이를 각촉부시라 하는데 초를 세워놓고 불이 다 탈 때까지 시를 지어야 했던 것이다. 재밌는 것은 무과시험을 볼 때였다. 당시 달리기 측정도 있었는데 오늘날처럼 초시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보니 대략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였다. 첫째, 구멍이 뚫린 물통에 물을 채운다. 둘째, 출발과 함께 구멍을 연다. 셋째, 물통에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뛴다. 넷째, 그동안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를 측정한다. 한국 사람은 원래 빨리빨리였나? 오늘날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까지 이야기되는 빨리빨리. 어떤 판소리에는 빨리라는 말이 18번이나 나온다며 한국인 고유의 특성이라고까지 하는데 과연 그랬을까? 소설가로도 유명한 미국의 잭 런던은 구한말 당시 우리나라에 기자로 와서 조선기행문을 썼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이렇다. 조선의 마부들은 어찌나 게으른지 말 한 장을 올리는 데만 잡담을 하며 30분을 보낸다. 조선인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주차도 여러 명이 달려들어 반나절 동안 매달려 있기 일쑤였다. 삽 하나에 5, 6명의 장정이 달라붙은 모습이다. 물론 저 삽은 다인용 삽이다. 조선은 느림이 지배하는 사회다. 내가 이곳에 온 뒤 분통이 터져서 20개의 한국어를 배웠는데 그것은 바로 얼른, 빨리, 냉큼 등이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절규하기까지 했다.
서양인이 조선 땅에 오면 처음 몇 주 동안은 두 가지 충동에 사로잡힐 것이다. 하나는 한국인들을 죽이고 싶은 욕구, 다른 하나는 자살하고 싶은 욕구. 하지만 이토록 느리게 살아왔던 한국인들이 빨리빨리 민족이 된 것은 다른 여느 민족이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산업화 시대 이후부터였다고 한다. 물론 후보를 공개하지 않고 히틀러도 평화상 후보로 오른 적 있는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었던 고은 시인이라는 사람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